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전법을 하는데요.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제 해볼 겁니다. 해봐서 동양 고래로 이런 점학의 역사라든지 방법론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다양하고 어떤 기운의 에너지의 변화를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내가 직접 이렇게 캐치하는,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위대한 예언가들이라든지 뭔가 크게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세계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굳이 뭐 사주명리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아니면 뭐 에드가 케이시 같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예시를 받는 잠자는 예언가 이런 형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어떤 그 수단, 도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기운을 포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구성은 구궁의 순행도수를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뭔가 이런 흐름에 어떤 그 편승을 해서 궁금한 사안을 노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면 그 에너지를 이렇게 구성에다가 오버랩 해가지고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는. 그러한 방편이 이제 구성학을 점학으로 활용하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듯이 주역으로도 이렇게 점을 칠 수가 있고 또 운용하는 도구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육효로도 할 수가 있어요. 육효로도 할 수가 있고 다릅니다. 주역점하고 육효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런 부분들이고 또 같은 그 메인 그 운용하는 거는 출발점을 같은데 이렇게 그 활용하는 게 또 전혀 다른 게 매화역수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많죠. 다양하게 많고 사주명리를 가지고 이렇게 팔자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요즘에는 점학으로 활용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점학으로 시도하는 이거 뭐 하관충 선생이 했던 각원신괴라든지 광목량 그 선생이 다 대만 이런 이쪽 사람이거든요. 그 양반들이 했던 이렇게 그 팔자 현묘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죽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이 구성을 가지고도 구성에 지금 있는 정해져 있는 일시반을 이렇게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주에서도 동일사주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사주를 풀어가는 것 중에 많은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시지지장간을 이렇게 본기, 중기, 여기 이래가지고 갈라가지고 보는 시도들도 있어요. 있고 아니면 이 시주를 한 번 더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합사주를 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시는 지금이야 이렇게 나누지만 옛날에는 120분이 한 시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20분이라는 시간이 옛날 걸어 다닐 때야 지금 여기가 합정동이라고 하면 어디쯤 갈 수 있을까? 120분이면? 청량리? 아니면 이렇게 청량리는 좀 더 갈라나요? 조금 청량리에서 무슨 망우리까지는 좀 못 갈 것 같고, 그렇죠? 구리 거기 전에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물론 그때도 이동수단이 도보 말고도 다른 편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2시간이면 그렇죠? 거의 부산까지도 가는 거고
뭐 비행기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가까운 그렇죠?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도감, 시간이 양으로는 예전이든 지금이든 120분이 이렇게 똑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질적으로는 굉장히 삶에 있어 가지고 압축이 돼 있다라는 거죠. 시간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같은 120분 사이에 구성이 그런 거죠. 시간이 2시간을 그냥 한 단위로 쓰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쓰는 2시간을 한 단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2시간 내에 내가 어떤 질문사나 의문사를 가지면 동일한 명반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명반이. 물론 동일한 명반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본명성이 다르고 또 본명성이 궁금해하는 전 시간에 살펴봤던 구성의 상의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면 다 다른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묘하게도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봤다. 동일하게 그거를 기륭을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려야 된다. 그러면 보통 같은 고3이면 본명성이 같겠잖아요. 이런 경우.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하나만 한 게 아니라 한 2개, 3개를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물론 3개가 다 될 수도 있지. 3개가 다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성학을 가지고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은 없을까? 이래서 국리를 한 게 사실은 일시반의 원리를 이 메커니즘을 뭔가 매개로 도구화 시켜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피동적으로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명반이 확정이 되지만 그 묻는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넣어서 뭔가 그 사람이 의도하고 그 사람이 궁금하고자 하는 그 사안의 상을 잡아내는 거죠. 이게 주역의 작괴 원리랑도 전적으로 동일해요. 이렇게 8개가 위아래가 합해지면 64꾀로 소성꾀가 대성꾀가 되면 64꾀가 돼서 뭔가 변화의 현상을 드러내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역이라는 게 그냥 이 지금 현상계에도 뭔가 변화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걸 척전을 하든 설시법을 하든 설시는 그 시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거 해보시면 제대로 하면 2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빨리 해도 18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그 언제 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 할 때 향 피우고 목욕 재개하고 다 이렇게 정갈하게 마련하고 그죠? 의관 정제하고 그러고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신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근거를 내리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물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했던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뭔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효를 만들어 가든 설시를 하든 해가지고 아니면 척전을 하든 요즘 같은 뭐 주사위를 던지든 이래서 작계가 돼 있는 걸 가지고 그 현상에 지금 드러나 있는 괴상을 가지고 내가 상을 읽는 거거든. 이걸 읽어서 내가 진퇴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방식을 카드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이게 뭐 트럼프로 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 이건 타로 카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르세유 카드인데 이 카드에 36장을 추출을 해서 우리가 흔히 기본적인 그 원리는 뭔가 이렇게 내담자가 와서 타로 상담할 때 타로의 그 이미지 체계, 상징 체계가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알고자 하는, 파악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픽을 하는 거야. 픽 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배열 순서나 방법에 따라 가지고 원픽을 할 수도 있고, 투픽을 할 수도 있고, 쓰리픽을 할 수도 있고, 배열을 다양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해서 그 상대방의 그 잠재적인 아니면 현상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또 어떤 기륭에 대한, 가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에너지의 끌림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은폐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를 내가 뽑아서 그거를, 그렇죠? 펼쳐 가지고 그 이미지를 상징화된 거를 읽어내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타로 카드를 매개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타로도 이미 어떤 도형과 색과 문형과 문자와 형상 이런 걸로 이게 상징화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타로 카드도 수백 종류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타로 카드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데에 이렇게 많이 어떤 훈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구성의 의미하고 타로의 본래적인 의미하고를 조금 더 확장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동일한 산에 대해서 오버랩되어 있는 거를 디테일하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든지,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현업에서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의 구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륭화복을 예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동일한 반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판으로 타로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사안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어떤 드러날 수 있는 구성의 판의 형상들은 다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때마다 사안별로 매칭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거나 예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 베이직이 되는 거는 지금 이 시간 중심으로 따지는 일시반 중심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 구성에는 그게 없어요. 이를테면 똑같이 이렇게 그 시간에 의해서 하루 12시간 시간체계에 의해서 기륭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 유김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유김도 구성도 12시간이고 유김도 12시간 체계인 거예요. 근데 유김에는 어떠한 보완 체계가 있냐면 차객법이라는 게 있어요. 차객법. 차객법이라는 게 있어서 차객법. 그 다음 손님으로 준용을 해서 보는 법. 이래서 이거를 양전사위 음후육이라 해서, 그러니까 일사일점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에도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점을 치는 원리들이. 그러니까 한 점을 가지고 한 사람을 봤으면 이미 그 당시에 맺혔던 천지기운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그 사람한테 응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근데 만약에 같이 왔어요. 같이 온 사람이 동반자가 있어. 이 사람 상담이 끝났어. 그러면 다음 사람 거를 보려고 하면 그 시간에 월장가시를 해서 그 시간이 시간이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만약에 신시다 그러면 양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전사위. 그러면 신, 유, 술, 해. 해시에다가 그 달에 월장을 가시를 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요. 양전사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왔다. 그 시간 12시, 120분 안에. 그러면, 음후유기. 이런 식으로, 이 판이 겹치지 않게끔 하는,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는데, 구성의 점학에는 그렇게 체계화된 방식이 없어요. 구성 자체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카드점으로 활용을 좀 하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보는데 한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시간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 묻는 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시간에 이거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통변하는 방식대로 되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 왔어도 이건 일사일점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시간에 왔으면 구성이 다를 거고 본명성이 다를 거고 묻는 사안이 다를 거니까 그만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겹치는 경우 본명성이 이를테면 같대라든지 동일한 사안을 여러 개를 물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똥손이 아니고 뭔가 이런 손을 뭐라 그러지? 이 감이 있다 내가. 이런 그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영감이라든지 뭔가 이거를 기운을 이렇게 집어내는. 사실은 타로도 잘 맞는 사람이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타로 잘 맞는 사람 뭐냐면 그 뽑는 사람도 이렇게 그렇죠? 픽하는 사람도 스스로가 그 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타로 카드가 그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상을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거지. 잘 발현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타로 카드 뽑아도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둔감하거나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게 맺혀지는 이런 감도가 좀 덜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 원리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공을 그 상대방한테 넘겨 상대방을 이 점단의 이러한 장에 포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내가만 있는 것만 가지고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방식은 일시반이 구성이 되는 방식하고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일시반이. 보통 우리가 명반에서는 시반을 잘 안 썼잖아요, 그렇죠? 시반을 안 쓰고 또 시반이 형성이 되는 구성 원리는 알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에 매여 가지고 시반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을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일반은 그렇죠? 일반을 볼 때는 구성 책력에 의해서 그 날의 이게 좌우묘일이냐 진술충미일이냐 또 이렇게 그렇죠? 인신사일이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구성 숫자가 매칭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메커니즘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녹아 가지고 결국은 지금 일시반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게 36가지의 패턴으로 굴러갑니다. 36가지. 그러니까 이게 좌우묘유 12 패턴, 진술충미 12패턴, 인신사의 12패턴.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가 돼요? 36 패턴으로 돌아가면 다시 처음부터 또 반복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본명성은 연반은 9의 배수로 흘러가는 거고 9의 배수로 이렇게 흘러가는 다 연월 일이 9의 배수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이제 물론 시반은 12개로 흘러가는데 그게 크게 3번 돌면 다시 시작이 되는 이런 형태의 법칙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시반이 구성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다른 일반적인 경우하고 달리 일시반 같은 경우는 음둔기간이 있고 양둔기간이 있어요. 예전에 음둔기간, 양둔기간 개념 설명드렸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동지를 지나서 하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둔기간이란 말이에요. 하지에서 동지 갈 때는 이렇게 양둔기간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음둔기간에 쓰는 구성 숫자 양둔기간에 쓰는 구성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카드 자체가 그 말세유 카드인데 그러니까 카드는 뭐 트럼프 카드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캐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 거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를 이를테면 그 뭐 상징책이나 이런 거를 내가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보고 싶다. 이게 예를 들어 컵 카드, 온화하고 온정하고 베풀고 누리고 뭐 이런 긍정적인 카드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뭐 칼카드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살벌하고 투쟁적이고 전투적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겸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타로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근데 어쨌든 이런 카드 중에서 이렇게 그 숫자를 1에서 9까지 패턴 될 수 있는 거, 아니면 1에서 12, 12까지를 할 수 있는 거를 추출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에서 9까지 될 수 있는 거를 4개를 하면 4, 9, 3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순서에 의해 가지고 표기를 합니다. 마킹을. 마킹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36장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고, 만들어서 이 36장을 가지고 지금 일시반을 예를 들어서 폰으로 흔히 폰을 활용하니까 폰반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뭔가 일시반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 똑같은 구성 원리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거죠. 그 상대방이 뽑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2번을 뽑는데 스프레드를 해요. 무작위로 이렇게 셔플을 해가지고 스프레드를 한 다음에 똑같이 방식은 똑같아요. 타로 추출하는 방식하고 똑같은데 스프레드 한 다음에 한 장을 추출하면 그게 일반이 되는 게 일반. 이렇게 하나를 뽑으면 이게 일반이 되는 거고 일반이 돼서 그럼 하나를 뽑은 거를 타로는 그냥 뽑고 또 뽑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다시 그 숫자만 확인을 하고 어때요? 다시 셔플을 합니다. 다시 셔플을 해서 또 스프레드를 해가지고 2번째 카드를 뽑게 하죠. 그러면 그게 10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시반이 나오면 중궁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고 낙서 순행도수에 의해 가지고 쭉 포국이 되잖아요. 똑같이 일반의 숫자 넣고 그리고 지지 있잖아요. 지지. 오늘이 아까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기유? 유날이잖아요. 그렇죠? 을류. 을류면 구성이 뭐예요? 9. 그러니까 9, 7? 7유예요? 7유면 오늘의 일명성이잖아요. 그렇죠? 일명성이면 이 카드로 이제 그건 방식은 알려드릴 텐데 일명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7을 중궁에 넣고 7, 8, 9, 1, 2, 3, 4, 5, 6. 3이에요? 어쨌든, 3유가 되면 중궁에 똑같이 넣고 3, 4, 5,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을 포국을 하고 또 한 장을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뽑으면 그거는 10안이 되는 거예요. 10안이 돼서 이제 그러다 보면 원래 그냥 폰반으로 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포국이 되기도 해요. 법칙성이 돌아가는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니 주역도 육효도 내가 괴를 만드는 거잖아요. 뽑아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6번을 뽑든 뭘 하든 똑같은 형식인 거예요. 단지 이거는 2번을 뽑고 상수로 수하고 간지를 곁들여 가지고 그 뽑아진 카드를 숫자를 이렇게 낙서 순행도수로 이렇게 이제 포국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단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게 컵카드 이거는 3이잖아요. 그렇죠? 컵카드 3이잖아요. 3이면 뒤에 요거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해의 7이라고 썼어요. 해의 7. 해의 7이라고 썼는데 이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저밖에 안 하는 거야. 이거 누가 특허내라 그랬는데 이거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근데 뭐 그럴 생각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뭐 잘 활용하시면 좋지. 그래서 뭐 제가 독창적인 이런 것도 아닌 거고, 저도 제가 준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제가 이제 응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7해가